연봉 1.5억 킹산직, 신화가 정말 끝나나? 사상 첫 노조 붕괴 조짐까지. 현대차 초강수의 현장 직원들 발칵. 울산 공장 정문 앞 교대 시간대마다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바쁘다. 그러나 발걸음의 속도와 별개로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요즘은 말들이 달라졌어요. 돈 얘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냐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식당가에서 만난 한 협력업체 직원은 그렇게 말했다. 그에게서 연봉은 더 이상 자랑의 핵심이 아니었다. 대신 공장 자체가 바뀌는 것 같다는 감각이 더 크게 남아있었다. 킹산직이라는 단어는 한때 한국 제조업의 상징처럼 소비됐다. 높은 임금, 강한 노조, 안정된 고용, 두터운 복지. 누군가에겐 출시의 대상이었고 누군가에겐 성취의 목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그 상징이 흔들린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핵심은 연봉이 아니다. 구조다. 회사가 파업과 갈등을 정면 돌파하기보다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 방향 전환의 상징이 된 곳이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다. 현대차 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세운 미국 전용 전기차 공장은 단순한 해외 생산 기지를 넘어 생산 시스템과 노동관계, 공급망 전략까지 한꺼번에 바꿔놓는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초강수라는 표현이 나온다. 노조와 싸워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방식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다.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의 정책 환경, 전기차 보조금 조건, 공급망 재편, 현지 생산 확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다.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고 본다. 운영 리스크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다.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은 한 줄의 컨베이어 라인으로 이어져 있다. 한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추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 파업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멈춤의 버튼이 곧 협상의 쥐렛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 공장은 한 줄을 더 빠르게 가 아니라 줄을 여러 개로 쪼개고 중간을 로봇과 시스템으로 연결하며 어느 하나가 멈춰도 전체가 버티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구조적 변화가 곧 협상력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게 현장의 체감이다. 울산에서 만난 한 생산직 노동자는 예전엔 여기서 멈추면 회사가 흔들린다는 말이 뼛속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해외가 더 커졌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실 연봉이 얼마냐는 이제 논쟁의 핵심이 아니다. 앞으로 누가 남고 누가 빠지는지, 어떤 라인이 없어지고 어떤 라인이 새로 생기는지 그게 더 무섭다고 덧붙였다. 말의 결은 조심스러웠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톤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톤에 가까웠다. 이 변화가 노조 붕괴라는 극단적 단어로까지 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노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 붕괴 조짐이라는 말이 떠도는 것은 제도나 조직률의 변화보다 심리적 변화가 먼저 오기 때문이다. 노조가 강한 이유는 조합원 수만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붕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요즘은 내부에서 합의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요. 회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 더 문제죠. 익명을 요구한 한 현장 관계자의 말이다. 젊은 세대의 노동관이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는 노조가 임금과 안전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집단적 장치였지만 지금은 개인의 커리어, 직무이동, 외부 시장의 기회가 더 크게 다가온다. 평생 여기서 끝이라는 사고가 약해지면서 종합활동, 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전환은 직무 자체를 바꾼다. 내연기관 시대의 숙련이 전기차 시대에도 그대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집단보다 개인 생존 전략을 더 먼저 고민한다.
그런데 이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해고 선언 같은 노골적인 조치가 아니다. 오히려 노골적이지 않아서 더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신규 채용이 줄고 자연 감소로 인력이 빠져나가고 일부 공정은 외부로 옮겨가고 최신 기술은 다른 나라 공장에서 먼저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이 겹친다. 현장에선 일을 두고 눈에 띄는 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체중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몸의 중심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연봉이 1.5억이라는 수치는 양면성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상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압박의 근거가 된다. 그 돈 받는 만큼 해야지 라는 외부 시선은 늘 존재했다. 그런데 이제 회사의 선택지가 달라졌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에는 울산이 멈추면 생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지고 지역별로 전기차 라인이 분산되며 무엇보다 사람이 없더라도 돌아가는 설계를 가진 공장이 등장했다. 그러자 외부 시선은 비난을 넘어 굳이 한국에서 만들 이유가 있나? 라는 질문으로 이동한다. 그 질문이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노동자들의 불안은 더 커진다. 메타플랜트의 상징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산이라는 정책 대응을 넘어 공장 운영 철학 자체가 사람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향한다. 내부 물류는 무인 운반 장비가 담당하고 공정 간 이동은 자동화 시스템이 책임지고 검사 과정은 카메라와 AI가 맡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이 흐름은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제조업 전반이 가는 길이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 오랜 노사 갈등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변화가 더 정치적으로 더 상징적으로 읽힌다. 현장에선 이런 말도 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노조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노조의 영향권 박을 만드는 게 빠를 수도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초강수는 파업을 막기 위한 당장의 카드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위한 설계가 된다. 파업은 그때그때의 이벤트지만 공장 구조는 한 번 깔리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은 공장에 투자할 때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지를 함께 쓴다. 공장 한 곳을 지으면 공장이 살아있는 동안 회사의 생산 철학이 고정된다. 이 지점에서 테슬라가 자주 언급된다. 전기차 경쟁은 단순히 모터나 배터리 성능의 경쟁만이 아니다. 제조 방식과 원가 구조의 경쟁이다. 부품 수를 줄이고 공정을 단축해 가격을 낮추는 회사가 시장의 주도권을 쥔다.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 공정 구조가 내연기관 시대의 설계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차 전용 공장은 처음부터 공정과 제품을 함께 설계한다. 결과적으로 품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추는 능력, 이 회사의 생존을 가른다. 이 경쟁의 압박이 커질수록 회사가 선택하는 답은 사람을 더 설득하는 조직 운영이 아니라 사람 의존을 줄이는 구조 혁신이 되기 쉽다. 울산에서의 변화는 그래서 더 복합적이다. 울산은 여전히 현대차의 핵심 생산 거점이다. 경험과 숙련, 공급망,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이 미래를 설계할 때 핵심은 현재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이다. 전기차 생산의 확장, 소프트웨어 중심의 제조 혁신, 모듈화 공정, 자동화 물류, 유연 생산 체계. 이 방향에서 어느 공장이 먼저 실험하고 어느 공장이 먼저 확장하느냐가 중요해진다. 현장 직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그 먼저라는 단어다. 먼저 들어가는 공장은 미래가 되고 중에 들어가는 공장은 과거가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체감이다. 예컨대 현장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생산 계획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라인 가동률이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특정 모델의 생산이 줄어드는 동안 다른 모델이 늘어나면서 배치와 숙련이 흔들린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이런 변화는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폭발하지 않는 구간도 있고
정책 환경이 변하는 구간도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산 계획이 더 세밀하게 조정되는 구간도 있다. 문제는 그 복합적 변화가 현장에 우리가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감정으로 축적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노조의 내부 사정이 겹친다. 에는 큰 방향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비교적 쉬웠다. 임금 인상, 정년, 복지, 안전. 그러나 전기차 전환기에는 이해관계가 더 다양해진다. 지금 당장의 임금보다 직무 전환 교육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정년 후 재배치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성과급 체계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 이런 이해관계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결속 약화로 체감되기 쉽다. 노조 지도부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협상이 된다. 회사가 강경해서가 아니라 내부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노조 때문에 기업이 떠난다 라는 단순 프레임으로만 가져가는 것은 위험하다. 자동차 공장은 단순히 생산량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품질은 숙련과 시스템의 결합이고 안전은 사람의 경험과 규정의 엄격함이 함께 만든다. 너무 빠른 자동화가 안전 리스크를 낳을 수도 있고 숙련의 단절이 품질 이슈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이 무인화로 가는 것은 언제나 장밋빛만은 아니다. 실제로 최첨단 설비는 조기엔 장애와 튜닝을 겪는다.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은 형태를 바꿀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즉, 사람을 없애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바꾸는 공장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공포는 정확한 표현보다 느낌에서 자란다. 일이 바뀐다 는 말은 곧 내가 하던 일이 없어질 수 있다 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 직원들이 발칵 뒤집혔다는 표현은 임금 협상의 작은 진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익숙했던 세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이해감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임금은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어도 구조는 협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구조는 한 번 깔리면 그 위에 새로운 규칙이 쌓인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초강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전기차 생산을 현지화하고 자동화와 유연 생산을 강화하는 흐름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동시에 한국 내 노사 구조가 기업의 전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다. 기업은 여러 목적을 한 투자로 해결하려 한다. 정책 대응과 시장 확대, 인가 절감과 품질 안정, 리스크 분산과 협상력 재배치, 메타플랜트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일 목적의 투자가 아니라 다목적 구조의 투자다. 여기서 독점으로 보일 만한 디테일을 기사에 넣고 싶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현장 목소리의 결을 살리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비난했는지, 어떤 수치를 누가 제시했는지 같은 단정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감정의 언어를 쓰는지를 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울산의 한 베테랑 작업자가 나는 로봇이 무섭지 않다. 로봇은 고장나면 멈춘다. 무서운 건 우리가 고장나도 멈출 수 없게 되는 구조라고 말한다면 그 한 문장은 숫자 몇 개보다 독자의 등을 서늘하게 만든다. 또 다른 젊은 작업자가 노조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뭘 배워야 살아남는지 더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붕괴라는 단어의 실체가 갈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디테일은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시대 변화의 압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현대차 노사 관계의 미래는 단순히 노조가 약해질 것인가, 강해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사 모두가 구조 변화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느냐다. 기업은 경쟁을 이유로 자동화를 추진할 것이다. 노동은 생존을 이유로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 전환을 이유로 투자 유치를 강조할 것이다. 이 셋이 충돌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현장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김선직 신화라는 상징의 붕괴로 표현된다. 그러나 신화가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르다.
울산에는 여전히 세계적 규모의 생산 역량이 있고 숙련이 있고 산업 생태계가 있다. 전환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어디가 더 낫냐의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의 설계다. 울산 이전 기차 시대에도 핵심이 되려면 단순한 임금 논쟁을 넘어 생산 방식 혁신, 과직무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사람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수록 노동이 요구해야 할 것은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다. 로봇이 늘어난 시대의 노동권은 로봇을 막는 권리가 아니라 새로운 일의 규칙을 만드는 권리일 수 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연봉 1.5억이라는 숫자의 흥망이 아니다. 멈춤으로 협상하던 시대에서 구조로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이다. 현대차의 메타플랜트는 그 전환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가 됐다. 현장 직원들이 발칵 뒤집힌 이유도 거기에 있다. 오늘의 임금이 아니라 내일의 자리, 오늘의 라인이 아니라 내일의 구조. 그 구조가 완성되면 생산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던 세계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그리고 질문은 마지막에 남는다. 이 변화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 기업에게는 리스크를 줄이는 길일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 경쟁력의 길일 수 있다. 현지에는 일자리와 투자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장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나 라는 불안을 남긴다. 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화의 끝은 연봉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시작될지 모른다. 산업 전환의 속도는 이미 빠르다. 남은 것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회의 설계 능력이다.